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비셀곱의 대 가와사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간도수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흐름을 그대로 지킨 고베, 수비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실점이 나오고 있다는 게 걸리긴 하지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가와사키 역시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는 등 전반적인 집중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볼 만한 승부. 최근 가와사키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고베에 유리하게 승부가 흘러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고베가 가진 결정력의 힘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완전히 좋진 않다는 게 불안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접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대 광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7실점을 하면서 무너졌던 수원FC는 전북 원정에서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결국 승점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무승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도 처지는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공격적인 승부수를 꺼내들고자 할 것으로 보이나 수비 불안이 여전히 걸리는 흐름입니다. 광주는 대구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은 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수 전반에서 짜임새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승부를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동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최근 수비에서 결과가 썩 좋지 않았던 수원FC가 적극적으로 승부를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되려 광주의 틈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그기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합니다. 광주의 결정력이 수원FC를 압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강원 대 수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정환 감독 체제로 전환한 뒤 강원이지만 여전히 무승부진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수비에서 그나마 짜임새가 생기기는 했으나 공격적인 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은 울산을 제압하면서 지긋지긋한 무승부진을 끊는데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앞선 승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수비 불안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출 강원의 전략이 수원을 상대로 과연 통할지는 미지수. 울산전을 통해 공격의 힘을 확인한 수원이 보다 과감한 전략을 택하는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강원이 수비 위주의 전략을 앞세워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면 지금의 수원이 이를 쉽게 극복해내는 승부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울 대 인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과 무승부에 그친 서울은 앞선 수원FC전 승리로 만든 무패 분위기를 지키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승부. 공격에서의 힘을 어느 정도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수비 실점이 나온 것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은 난적 대전을 상대로도 완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무패를 달리면서 보여준 공수의 밸런스는 완벽했다는 점도 이번 승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서울이 홈 2점을 안고 치르는 승부이기는 하지만 최근까지의 경기력을 볼 때 이런 우위를 제대로 살리는 승부가 될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인천 수비도 어느 정도 틈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서울을 상대로 고전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접전 양상의 승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대전 대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한 무승부 행진을 펼치던 대전은 결국 대구에 완패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공격진이 무득점에 그치면서 완패를 당한 점은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일주일간의 재정비를 거쳐 나서는 이번 경기에서 과연 기대만큼의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광주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무패 흐름을 이어오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흐름에선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두 팀 모두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승부라는 점에서 치열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대구가 득점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 점은 고무적이지만 원정에서도 이런 집중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진 미지수. 대전이 흐름을 잡아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승부를 예상해볼 만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일본 대 폴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선수권 4강 슬로베니아를 3대0으로 꺾으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폴란드는 또 하나의 우승 후보 브라질을 3대0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배당률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며 또 상대 전적에서 폴란드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본설리그 때 폴란드에 0대3으로 졌고 그걸 포함하여 2010년 이후 폴란드와의 상대 전적에서 10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6번이 셧아웃 패배였습니다. 에이스 이시카와는 8강전에서 2m급 선수가 질비한 슬로베니아의 높이를 무력화시키며 27득점을 기록했고 이번 대회 총합 232득점으로 전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리시브 능력은 발군이며 세터의 토스도 안정감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경기력 수준은 또 다른 레벨인 듯합니다. 폴란드는 작년 네이션스리그에서 3위에 올랐고 이후 펼쳐진 세계선수권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결선 토너먼트의 최종 개최국이며 따라서 우승을 향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본설리그를 5연승으로 마무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슬로베니아, 브라질, 일본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일정에서 모두 승리했고 8강전에선 브라질까지 압도했습니다. 결승 진출에 어울리는 팀은 폴란드임이 확실합니다. 관건은 핸디캡 매치와 언더오버 게임입니다.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끈질긴 모습은 상대를 질리게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본설리그를 10연승 후 2연패로 마무리했는데 사실 마지막 2패는 이미 8강이 확정된 상황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폴란드가 유리한 건 사실이나 이미 유럽팀의 높이를 수없이 무력화한 일본의 실력을 얕보는 건 곤란합니다. 최소 4세트, 어쩌면 5세트까지 가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미국 대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본설리그 당시 10승 2패를 기록한 세계 팀 중에서 가장 높은 승점을 기록했고 세트 득 실은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내용 면에서 가장 좋은 경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이 대회에서 프랑스에 지는 바람에 준우승에 그쳤고 세계선수권은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짱짱한 로스터를 앞세워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8강에서 프랑스를 3대2로 이기면서 빚을 하나 갚았습니다. 이태리는 8강에서 아르헨티나를 3대0으로 압도했습니다. 1, 3세트 합쳐서 44점만 내주는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올림픽 동메달 팀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본설리그를 2연패로 시작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아르헨티나와 미국이었습니다. 이후의 10경기는 9승 1패로 마무리했고 최정예를 투입한 3주차 때는 브라질과 슬로베니아 그리고 일본까지 8강 진출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진 빚은 갚았고 이번에는 미국 차례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작년 세계선수권 우승팀이며 조국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유리 로마노와 알렉산드로 미키엘레토, 다니엘레 라비아로 구성된 2m급 삼각편대가 여전히 막강한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 세계선수권부터 이번 대회에 이르기까지 저 3명이 뭉친 이탈리아를 꺾은 팀은 FIVB 1위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2019년 월드컵부터 이번 본선 2차전까지 이탈리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상에 오른 진짜 이탈리아 대표팀을 상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특유의 토탈 배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압도적인 파워 앞에선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일반 매치 및 핸디캡 매치 승리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